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최고 부자였던 존 디 록펠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록펠러는 1839년부터 1937년까지 98살, 뭐 100살이 다 돼서 죽었습니다. 역대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되겠고, 그의 재산을 지금의 가치, 지금 뭐 그가 죽은 지 벌써 한 100년 정도가 뭐 지났죠. 그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3,400억 달러, 약 뭐 한 400조 원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뭐 여러 부자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 지금 최고의 부자들보다도 약 4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0조 원이 되는 거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역대 최고 부자를 따지면은 첫째는 석유왕인 록펠러, 석유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철강왕인 카네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국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유럽의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키운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재직을 했던 시절은 한 1550년부터 한 1600년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지배를 했죠, 영국을. 엘리자베스가 1550년부터 1600년까지 통치를 할 때 이 영국이 그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부시고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영국이 이제 아주 급성장하면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나라로 성장을 하죠. 이 유럽이 이제 그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을 하면서 유럽이 이제 식민지의 자원을 가져다가 이제 유럽이 이제 부자 나라가 되죠. 그게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되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대서양 항로가 열리죠. 그 다음에 1515년에 피사로가 스페인의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은 스페인 왕과 여왕,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왕은 이제 페르디난트였고 여왕은 이제 이사벨라였죠. 이 사람들이 스페인이 지원을 해줘서 배를 세 척을 끌고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을 한 거죠. 이제 항해를 해서 어떻든 그러면서 스페인의 왕의 지원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식민지가 그 이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카리브해 뭐 이제 아이티라든가 이런 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미국의 그 카리브해 뭐 미국의 남부 뭐 그다음에 중미 이런 쪽이 이제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15년에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탐험가가 페루를 또 점령을 하죠. 그래서 페루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잉카 제국, 잉카 제국을 이제 그 잉카 제국이 이제 페루 뭐 칠레 북쪽,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볼리비아 뭐 이런 쪽에 걸쳐 있던 잉카 제국을 점령을 하면서 그쪽에서부터 많은 지하 자원, 뭐 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캐가면서 이쪽도 또 스페인이 피사로가 지배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15년에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1529년인가 뭐 조금 또 한 십몇 년이 지나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멕시코를 또 스페인이 정복을 하죠. 멕시코를 정복을 할 때 그때 이제 멕시코에 있던 아즈텍 제국, 아즈텍 제국을 멸망을 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별도로 또 멕시코 밑에 중미 지역, 중미 지역에 있던 마야 문명, 이것도 다 스페인이 정복을 하죠. 스페인이 1500년대 초부터 해서 아주 그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유럽의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 아메리카에서부터 많은 자원들, 보물들, 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실어와서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걸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옆 나라 침공을 하는 거죠. 돈으로 이제 군대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1500년대 초부터 해서 1600년대까지는 이제 스페인이 1500년대는 이제 스페인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보면은 이제 그 1400년대 100년 전인 1400년대는 또저그 몽골의 후손인 중앙아시아에서 출현한 티무르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200년 전이 1200년대는 이제 몽골의 시대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1200년대에 그 100년 동안은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잠정기를 거쳐서 1400년대는 이제 그 또 몽골의 후손인 티무르가 전체 지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발원을 해서 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뭐 북아프리카, 뭐 그다음에 이제 그저 레반트 지역, 뭐 이런 터키 지역 이쪽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티무르가 인도 북부까지 전부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1400년대는 티무르의 시대다. 그럼 1500년대는 이제 스페인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한 1600년, 1603년인가 이때까지 이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때 이제 1600년이 들어서면서는 이제 영국이 이제 막강한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시대가 이제 1600년대부터 열리게 되겠습니다. 1600년대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먼저 대서양혁명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을 따라서 흉내를 낸 애들이 이제 포르투갈, 뭐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뭐 프랑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죠. 하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이 아주 막강하게 1600년부터 이제 세력을 키워서 영국이 이제 17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전 세계에 막강한 식민지를 거느린 아주 강력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그렇게 이제 1600년대부터 이제 성장을 해서 1700년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영 제국의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1700년대 영국이 1750년경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을 해서 인도를 본격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750년부터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100년이 지난 이제 1850년경부터는 영국이 이제 인도를 영국령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직접 국가가 아까 동인도 회사는 그래도 민간 회사였지만 영국이 정부가 직접 인도를 지배한 게 이제 185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거의 한 1900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를 하죠. 1600년부터 이제 영국이 뜨기 시작해서 17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영 제국이 건설이 되고 1800년대에 완전히 이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누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1860년부터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1860년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링컨 대통령하고 이제 북부군을 하고 남부군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북부군이 이기면서 노예 해방이 된 것이 이제 남북 전쟁인데 이때 이제 남북이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미국이 남북이 대립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1860년부터 1863년까지 남북 전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비약적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60년대부터 1900년까지 미국이 산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미국의 제조업이 영국을 추월하고 세계 1등이 되는 것이 이제 1800년대 후반. 요때 나타난 미국의 기술력도 있고 제조력도 있지만은 막강한 재력도 있고 요때 이제 그 미국의 아주 급성장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데에 나타난 그 중요한 그 민간인들 기업인들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 석유왕인 존 D 록펠러, 두 번째가 이제 철강왕인 이제 카네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철도왕인 벤더필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은행 금융왕인 JP 모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을 급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록펠러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1870년에 31살 때 드디어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을 하고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은 지금 미국의 아주 거대 기업인 엑선 모빌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모빌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회사가 됐죠. 전 세계의 부를 다 끌어모으죠.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1911년인가 그 이제 반독점법, 독점을 이제 반트러스트법 그 이제 해서 이제 너무 큰 독점 기업을 없애자, 기업들이
경쟁이 돼야지 이게 기업들도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지. 한 회사가 너무 크면은 딴 회사 다 죽이고 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다 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일부러 강제적으로 이제 아주 거대 기업을 해체를 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탠다드 오일이 너무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1911년에 미국의 반독점법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 회사가 31개의 작은 회사들로 나누어져 분리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서 그 1911년에 그렇게 나눠졌다가 1970년인가 뭐 80년 이때쯤 와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 중에서도 이제 엑슨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모빌이라는 회사, 이거 단번 이제 그 전신이 스탠다드 오일이죠. 이 회사들이 이제 다시 합병을 해둔 거죠. 그래서 합해져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는 엑슨모빌이 된 것입니다. 1894년에 55살 때 암을 선고받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았고 사업하느라고 소화불량,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암을 선고받으니까 이제 뭐 바로 죽는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여태까지 55살까지 헛살았다라고 깨닫고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 탐욕, 집착을 버리게 되겠습니다. 이러자 암세포가 사라지고 치유가 완치가 된 거죠. 1899년에 60살이 되었을 때 이 트러스트가 해체가 되겠습니다. 1911년에 72살 때 은퇴를 한 후에 자선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대학교, 병원, 연구소,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 록펠러의 자손들은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겠죠. 세계 최고 1등 부자니까 그 자손들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세계의 정치계, 그다음에 이제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록펠러 가문이 명문 가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사업 스타일은 좀 무자비하게 진행을 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자를 박살내고 혼자서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 신자이며 유태인을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살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살에는 세계에서 1등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록펠러의 아버지는 의사를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약장사 사기꾼이었으면서 방탕하고 바람둥이면서 캐나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이름도 자기 이름을 못 쓰고 가명을 쓰면서 어떤 젊은 여자와 다시 살다가 죽은 좀 호랑뱅탕한 사람이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가가 탄생됐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록펠러의 5대 손자인 저스틴 록펠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타고난 금수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